조국, 조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이 처음 만난 제일동포라고 내가 만난 것이 자이니치,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4년 1월 9일 상상원정대 2기가 일본 속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모였습니다. 저희 응답하라 1939 팀도 자이니치의 흔적을 찾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츠루아시. 이곳은 바로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제일동포가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일동포 2세인 오강현 씨를 만났습니다. 한인 마을인 만큼 익숙한 얼굴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낯선 일본에서 낯설지 않은 우리의 것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라면과 김을 비롯해 김치와 전, 한복, 그리고 케이팝까지 마치 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반가운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아유, 우리 한국산 아줌마인데. 한국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서울, 나도 서울인데. 나도 서울 아줌마인데. 우리는 제일동포 오강현 씨를 따라 한국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점 입구에서부터 한국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인테리어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제일동포 오강현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20년대 후반에 일본에 오셨습니다. 페다가 제주도에서 오사카까지. 근데 오사카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했어요. 근데 해방 후에 오사카 서쪽에 있는 동네에서 이쪽으로 여기 이 오사카시 동쪽이죠. 여기는. 네, 와가지고 이 동네가 우리 가장 제주 사람이 많아요. 오사카 일본에서 가장 제주 사람 많고 오사카에서도 거기 여기가 가장 제주 사람 많아요. 근데 뭐 제주 사람끼리 있으니까 살기 쉬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일본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 당시 일본 학교 교사도 뭐 당연히 한국에 차별하고 있었어.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되어야 한다나 그런 말이나 일본 한국 이름 본명 한국 이름으로 난 중학생 때 고등학교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해가지고 선생님을 사용했거든. 그때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동네가 아니니까 일본 이름이 좋겠다. 일본 이름으로 해라.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간 3년 동안 나는 뭐 가장 가까운 친구만 나는 한국 사람을 알고 있었어. 근데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취직할 수 없었어. 문과대학이었지만 그 당시 동창생들이요 문과대학에 여러 일본 기업에서 뭐 회사 안에 팜플레트 이런 저 놓았어. 우편으로. 난 조금만 와요. 근데 그게 집에 왔으니까 그 회사한테 통화했는데 저는 오강현이라고 합니다. 그 안내서가 왔으니까 전화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본 사람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전부 다. 친구들 100장 정도 와가지고 나는 열몇 장 왔거든. 전부 다 왔어. 근데 일본 문과대학, 우리 학교 문과대학 그 지식단 담당의 직원이 오간지 어떻게 하시는 거야? 소개해달라 했어. 근데 저기 받은 회사가 전부 다 제일 한국인 회사예요. 이게밖에 없어. 일본의 회사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거 제가 80년도에 대학생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애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애도 4시까지 3세까지 3세라도 있었는데 우리 애도 아르바
할 때 한국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런 경험이 있어. 아직 몇 년 전에. 그래도 이제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셨을 때 지금이 조금 더 나아지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옛날보다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나는 직장에서 1세대 할머니들이랑 그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투표하러 갔어요. 영사관까지. 근데 그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도 인간이 되었다고 하셨어. 우리 2세보다 뭐 진짜 뭐 고생해온 그 1세가 진짜 난 인간 되었다. 그런 말을 그렇죠. 들어서 감동했어.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뭐 우리는 뭐 올해 뭐 지난 20년 이상 한국의 사회복지나 노숙자 문제나 사회적인 기업이나 여러 사회단체나 박원순 시장님도 아름다운 재단 때는 오사카에서 몇 번 모셔가지고 그런 거 자주 교류하고 있어요. 김보현 선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 수준에서는요 너무 옛날부터 좋아졌어요. 근데 국가 레벨과 국가 수준이 되면요 아직도 한국 정부는 뭐예요? 민당 북한 정부는 저천령 그런 사고방식은 아니고 또 민간 교류가 할 수 있다. 그게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일동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일동포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져만 갔습니다. 제일동포, 그들은 일본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츠루아시에 다녀온 뒤 우리는 제일동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코리아 NGO의 김광민 사무국장님의 자이니치로서의 삶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저는 어릴 때 차별받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가장 큰 제일동포의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 나이에 차별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살아왔다니 다른 동네에서 사는 제일동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을 여러분이 상상 원정대 상상 초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상상이 되세요? 그들이 겪어온 차별의 역사. 저분님으로 이해를 한다면 일제시대 때 건너가신 분들의 후손들을 자이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좁은 의미로 보면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야말로 말이 그대로 일본에 산다, 일본에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근에 건너온 사람들도 자이니치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한다라기보다는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자이니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사카이시에 위치한 고향의 집. 이곳은 일본에 살고 있는 자이니치 어르신들을 위한 최초의 요양시설입니다. 이날 우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갔습니다. 어머, 제가 나오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족식 준비하고 있어요. 조교, 마사지, 네일아트 등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소원트리도 보이네요. 지금 저희 소원트리 만들려고 지금 잎사귀 자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그 영혼을 담은 소원트리입니다. 또 우리는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민요 아리랑도 함께 불렀습니다. 아리랑이 언제부터 이렇게 슬픈 민요였을까요? 이날 부른 아리랑의 선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슬프게 들렸습니다. 교포들,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걸 지문에서 보고 아주 애롭게 돌아가신 그 기사를 보고 그분도 마지막 김치가 먹고 싶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고향집이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김치와 음메보시가 있는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가 있는 고향집을 만들어졌습니다. 고향집이 생긴 것이 1989년 사카이에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시민운동으로 일본 국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이거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오사카에서 데이서비스 센터가 1994년도에 생기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고향집이 고베 그 대지진 후에 생긴 겁니다. 갈 데가 없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고 그 임대 집도 못 구하고 그런 분들이 고향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생긴 거. 고향의 집 원장님께서 조금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며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 없어서 고향의 집에서 쓸쓸히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납골묘였습니다. 여기가 25년 되는 고향의 집이니까 그동안 돌아가신 분 주위에 우리가 연고가 없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 역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그 프로필도 적어서 그때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곧 한 손씩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예배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셔도 항상 기억해 주는 곳에 여기 고향의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어느덧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함께 찍으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쉬움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소원을 담은 이 소원트리에서 어르신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고향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자이니치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앞으로의 미래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자이니치.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이니치. 그들은 일본에서 만난 또 다른 우리였습니다.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봐서 미뤄볼 때 한국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짧게 정리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제일동포의 역사로부터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제일동포를 위해서 뭔가를 기대를 해서가 아니라 저는 제일동포 역사를 통해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한국에 사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단순히 민족적인 관점에서 조국이 제일 어려운 제일동포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우리의 역사 걸어온 길을 다시 되새기면서 한국에 남아있는 그야말로 마이너리티의 인권을 한국이 설선수범해서 지켜주는 나라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 다문화 가족들이 있죠.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일본에서 살아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제일동포의 역사를 보면 거기서부터 다문화 가족의 모습이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일동포의 그 삶의 현실을 본 다음에는 과연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마이너리티 소수자가 어떤 포지션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감각을 갖출 수 있겠다. 처음으로 이런 거 한 거여서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는데 그래도 재밌게 시간 보내고 잘 논 것 같아서 잘 탐방도 하고 잘 즐긴 것 같아서 고맙고 팀원들한테도 부족한 팀장이어서 그래서 팀장 따라와 주느라 정말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5일차 일정하면서 여러분이 다니면서 너무 즐거웠고 여행으로 다닐 수 없는 곳 가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같이 지금 나한테 얘기 준 사람. 팀원들 되게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한국에서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1호차 여권 안 주신 분 나이에 계세요? 이렇게 5일 동안 1호차 여권 안 주신 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뜻깊은 1호차 시간이었던 것 여권 안 주신 같아요. 분? 그리고 우리 응답할 1기자분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행사 원장님 화이팅! 응답하라 1부에서 촬영을 맡았던 김준영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본인들의 전공이라는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각자의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